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통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통풍이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통증에 크게 놀라기도 하고 또 한 번 발병하면 재발도 잦아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풍에 대해 대자연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윤아 과장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모든 질환 가운데 통증이 가장 심한 통풍. 통풍 환자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대부분 섭취한 음식에서 원인을 찾지만 보다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방치하다가는 재발은 물론 관절과 연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통풍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윤아 과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통풍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통풍은 한문으로 아플 통, 바람, 풍자를 쓰는데요.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 중에 가장 아프다고 해서 병 중에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서구사에서는 예전에 왕이나 귀족 이런 뚱뚱하고 이제 잘 먹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통풍 발생률이 높아서요. 왕의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져서 이 요산 결절이 형성되고 이 요산염이 연골이라든지 관절, 조직 이런 데 침착돼서요. 네. 이런 것들이 통증을 야기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왕의 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요즘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통풍 환자가 늘고 있죠? 네. 이 통풍은 원래 이제 서구사에서도 한 1%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 식이 습관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증가 이런 걸로 통풍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29만 2,113명이었던 통풍 환자가 지난해에는 43만 953명으로 이렇게 이제 5년 사이에 벌써 47.5%나 늘어났습니다. 네네. 이 통풍 환자는 주로 이제 93%가 남성에서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발생하는 연도는 이제 40대, 50대, 30대 이런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치맥 문화, 그다음에 이제 음주, 또 육류 섭취가 늘어가고 또한 과당 섭취가 늘어가면서 이제 40대, 50대뿐만 아니라 20, 30대 이제 젊은 환자들도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식습관인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통풍의 원인은 뭐로 보고 있나요? 네, 이제 통풍의 원인은 이제 요산인데요. 이제 요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너무 많이 쌓여서 이렇게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상 혈액 속의 요산 수치는요, 이 데시리터랑 7mg 이렇게 이하를 보여야 되는데 그 이상을 보였을 때를 이제 우리가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정상 성인의 남성에서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대개 3에서 6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되고, 이제 여성의 경우는 한 2에서 5 정도 이렇게 수치를 보여야 되는데 이제 7 이상이 되면은 이 요산이 이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소변에 나오는 산성 물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요산은 이제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나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이제 퓨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대사되고 나서 나머지 이제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요. 이런 찌꺼기가 혈장이나 이제 혈액이라든지 관절에 이제 이온화된 형태로 요산염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요산염은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는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이 됐든 배설이 되지 않아서 또한 요산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 두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에 이제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생기는 이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요산이 이제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이 퓨린이라는 대사에 이제 작용하는 어떤 이제 효소의 결핍이라든지 기능성 장애, 그다음에 용혈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조혈모 세포, 혈액암 이런 환자들이라든지 이제 운동을 과다해서 근육이 많이 사용됐다든지 이제 과음
비만, 이제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의 원인이 되겠고요. 이제 요산 배설이 안 되는 경우는 신장 질환이 이제 동반된 경우, 고혈압 환자, 뭐 다낭성 신질환 환자, 또 몸에 산성 있는 환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배설이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약제를 쓰잖아요. 그 약제 중에 뭐 이뇨제라든지 또 뭐 술, 또 뭐 항결핵제 이런 것들은 약제에서도 이제 요산 배설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코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 이런 것들은 과잉 만들어지는 것도 많이 만들어지게 하고 또 신장에서 배설도 되지 않게 되어서 우리 몸에 이제 요산 수치를 아주 높게 일으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93%가 남성에게서 발병한다고 하셨어요. 훨씬 남성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남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이 많다 보니 육류와 회식도 많고 소주, 알코올 섭취량도 많아서 그럴 수 있겠는데요. 되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이전에는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네. 이제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소변에서 요산 배출을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폐경기 이전에 여성이 진료실에 찾아왔는데 저는 통풍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되게 여성은 이제 폐경기 이후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정상인 남성하고 비슷한 이제 유병률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통풍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되게 이제 통풍 환자의 약 90%는 되게 이제 발가락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엄지발가락 뿌리 쪽에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제 요산이 가장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엄지발가락 위에도 이제 뭐 발등이라든지 발목, 무릎, 뭐 손목 이런 데까지 올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터질 것 같은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심하게 붓고 빨갛게 변하고 손도 못 댈 정도로 이렇게 이제 통증이 오는 것이 이제 주 증상입니다. 이제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이런 통증이 같이 동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환자들이 보통 밤에 통증이 생깁니다. 이제 대개는 회식 후에 저녁에 이제 술을 먹고 왔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지발가락이 좀 느낌이 이상하더니 갑자기 붓고 빨갛게 이렇게 돼서 진료실을 많이 찾는데요. 되게 이제 밤에는 요산이라는 물질이 결국 결정체를 만드는데 이 결정체를 만들 때 이제 체온이 중요합니다. 밤에는 이제 낮보다 활동이 낮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요. 특히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이제 체온이 제일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밤에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뭐 통풍의 증상 중에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가요. 이게 뭐 서서히 아픈 게 아니라 갑자기 벼락치듯이 이렇게 갑자기 아픈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통풍의 가장 큰 이제 아픈 통증의 정도는 24시간 이내에 가장 결정을 이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급성 통증성 이런 관절염은 갑자기 이제 혈중 요산 농도가 갑자기 변하게 될 때 이렇게 잘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이제 음주 하는 거고 과식, 탈수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제 때로는 이제 술은 안 드셨어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통풍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수술이라는 거, 감염,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요산 농도를 갑자기 변화시켜서 이게 발작을 갑자기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요산 수치라는 게 우리 몸속에서 갑자기 변할 수도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느껴지려면 뭐 요산이 어느 정도 쌓여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통증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요산 통풍을 일으키는 통풍의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를 보시면은 특히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무증상인 고요산 혈증 단계, 두 번째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 단계, 세 번째는 이제 간헐기 통풍, 네 번째는 만성 결절성 통풍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무증상 고요산 혈증 단계는 혈액 검사상 요산 수치가 7 이상 이렇게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통증도 없고 발작도 없고 잘 지내는데요. 보통 이 기간이 10년 이상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갑작스러운 급성 통풍성 발작이 발생합니다. 이제 뭐 어느 순간 갑자기 관절이 붓고 아프고 그래서
발을 이제 되게 쩔뚝쩔뚝 걸어서 진료실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제 가벼운 발작은 어떤 경우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한 1에서 2주 있어도 이제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급성 통풍 발작이 아주 이제 좋아졌다가 아주 깨끗하게 이제 전혀 안 아픈 단계가 있는데요. 그걸 간헐기 통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첫 번째 발작에서 두 번째 발작까지는 6개월에서 2년 정도 후에 두 번째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급성후했던 것들이 만성적으로 계속 아프고 서서히 뭐 여러 관절에 침범하고 더 심하고 오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꾸준히 잘 치료받지 않으면 이 결절이 여러 조직에 침착을 하게 돼서 이제 만성 결절성 통풍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관절염과 이제 구별하기 어렵게 되고요. 이제 첫 치료했던 통풍부터 이제 만성 결절성 통풍까지 대개 한 10년 정도 이런 기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풍 결절이 형성되고 만성 통풍성 결절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혈중 요산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 기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동반된 신장 질환이 있는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만성 결절성 통풍은 다른 관절염하고도 혼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이나 연골에도 변화가 있겠네요.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진료실에 찾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막 결절이 많은 분들이 적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은 이 결절들이 제일 흔한 것은 이제 귓바퀴에 결절이 있는 게 많고요. 그 외에도 발목, 손, 손가락, 팔꿈치 이렇게 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결절들이 생깁니다. 네. 이런 결절들은 이제 피하의 조직에 생길 뿐만 아니라 피부를 약하게 해서 피부에 궤양도 생기게 하고 또한 이것들이 이제 뼈를 갉아먹는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뼈 모양도 변형이 오고 네, 변형된 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장애가 초래되고 걷기도 힘들어지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맞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 발이 이제 울퉁불퉁하고 튀어나왔기 때문에 뭐 장갑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것들이 맞지 않고 그래서 아주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신장 질환이 있으면 통풍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통풍이 다른 질환들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네. 일반인에 비해서 이제 대사증후군이 동반될 가능성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요산 수치가 10 이렇게 이상, 이렇게 아주 높으신 분들은 되게 70% 이상에서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제 우리가 중성지방이라 해서 고지혈증이 이제 80% 이상의 환자에서 동반이 되고 또한 고혈압도 한 25에서 50%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요산이 높아지는 기전 중에 하나가 요산이 배설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특별히 요산은 이제 신장을 통해서 대부분 배설이 되기 때문에요. 신장이 나쁜 사람들, 예를 들면 신장이 나빴는데 요산 수치가 높다. 그런데 이제 요산 수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더 높아진 요산 수치로 인하여서 요산 결석, 이게 이제 신장에 돌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한 이런 요산들이 신장의 간질에 축적돼서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산염 신병증이라는 걸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요산이 또 신장의 요로에 갑자기 침착이 돼서 막아서 생기는 급성 신부전 이런 것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대표적인 증상으로 엄지발가락의 통증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통풍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제 통풍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엄지발가락이 갑자기 아플 때 이제 진료실을 찾게 되면은 그 엄지발가락에 저희가 바늘을 찔러서 체액을 채취해서 저희가 현미경으로 이 백혈구가 탐식하고 있는 요산 결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종종 이제 엄지발가락이 아프다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요산이 높다고 해서 다 통풍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런 요산 결절을 확인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환자가 내원했을 때 반드시 요산 결절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책이 많이 부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그 검사를 또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또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약물의 반응이라든지 저희가 또 이제 어디에 생겼는지 그동안에 이제 혈액 검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혈액 검사를 했는데 요산 수치가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급성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그 단계에서는 이제 요산 수치가 한 4분의 1에서는 정상 수치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치료되고 나서 나중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요산 수치가 이제 높은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요산 수치가 높냐 낮냐 또 이제 엄지발가락이 아프냐 안 아프냐에 따라서 이제 통풍을 진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발가락이 붓고 아프고 할 때는 이제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풍이라고 하면 자주 재발성이고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통풍 진단에도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적 검사를 하나요? 네, 이제 급성 통풍 환자에서 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사진과 같이 이제 발의 부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아까 만성 결절성 통풍 단계에 되면은 관절 뼈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모양이 있는데요. 고리 미란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모양의 이제 분명한 경계를 가진 이제 얇은 돌출 변연부를 가진 그런 엑스레이 소견을 보이면 이게 통풍이 오래되어서 관절이 손상되고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엑스선 검사 외에도요, 이제 초음파 검사로 관절액이 얼마나 부었는지 또 부은 관절에서 관절액을 천자해서 저희가 요산 결정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최첨단 CT를 이용해서도 발에 통풍 결절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진단이 까다로운 편은 아닌가 보네요. 예. 통풍으로 진단되고 나면 대개들 평생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통풍은 그럼 약물로 치료를 하나요? 네. 이 통풍의 약물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생겨서 염증을 치료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고통스러운 통풍 발작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혈액 속의 요산 수치를 낮추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이런 요산의 수치를 5에서 6 이하 이렇게 유지하면 통풍 발작이 없이 또한 통풍에 의한 여러 합병증 없이 이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그 약물로 수치를 계속 낮춰준다는 건가요? 이런 약은 오래 복용해도 뭐 문제가 될 건 없나요?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개발된 약들이 뭐 다 요산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쓰는 약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 그다음에 이제 요산 배출을 촉진시키는 약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마다 신장 기능에 따른 뭐 약의 농도도 용량도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동반된 질환, 뭐 심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동반돼서 약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약을 쓰시는 것이 환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약이 독하지 않나요? 네, 제가 설명드린 거는 약을 안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70대, 80대 때 저희 수명이 다 있다면 이제 100세까지 저희가 건강한 심장, 건강한 뼈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급성 통풍성 관절염하고 만성하고 치료하는 약물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급성으로 이미 염증을 치료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물을 복용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급성 통풍성 관절염을 치료한 후에 저희가 이제 요산 수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첫 번째 발작이었는지 발작이 잦은지 생활 습관 개선이 가능한지 이런 걸 따져보고요. 일단은 첫 번째 발작인 경우는 약을 계속 처음부터 약을 계속 먹을 가능성이 낮고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발작부터 두 번째 발작까지는 6개월에서 2년의 사이가 걸린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이제 그 중에서는 발작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는 않고요. 요산 강화제는 두 번째 발작 이후에 저희가 대부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발작에서 세 번째 발작은 10명 중에 9명은 대부분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산 강화제라는 것은 요산 수치를 떨치는 약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대상은 두 번째 이후에 생기는 통풍성 발작 환자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요산 결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돌이 있다거나 아니면 만성 결절성 통풍 단계 이미 진행해서 몸에 이제 결절들이 많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도 손상이 발견된 경우. 그다음에 이제 동반된
합병증, 요산염 신병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반된 경우는 지속적인 이제 요산 강화제 치료를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통풍 환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급성 통풍성 관절염의 경우에 이제 갑자기 발가락이 아프지만 뭐 진통 소염제를 복용한다거나 저절로 놔둬도 뭐 1에서 2주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치료를 않고 놔둔 경우에 설명했던 여러 가지 신장 합병증과 통풍 결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제 통풍을 경험하셨거나 앓고 계신 분들, 또한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이런 추적 관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윤아 과장과 함께 통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수년새 손목터널 증후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에 약 13만 명에서 2018년 18만 명으로 늘었는데요.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아무리 무게가 적다고 해도 하루 종일 손에서 떼지 않는다면 손과 손목이 느끼는 피로감이 만만치 않겠죠. 증상이 심하면 당연히 병원을 찾아야겠지만 평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걸 피하고 테이핑이나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손목을 안팎으로 자주 돌려주거나 털어주는 등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